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려 시대의 외세의 침입과 고려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거란, 여진, 몽골의 침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거란의 침입은 서희와 강감찬 장군님, 여진의 침입 때는 윤관, 몽고의 침입 때는 크게 삼별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탐방으로 고려시대 때 외세의 침입을 막은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데, 우선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막으셨죠. 강감찬 장군, 윤관 장군님, 김유신 장군은 삼국시대겠죠.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습니다. 정답은 강감찬과 윤관입니다. 강감찬은 귀주대첩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으며 윤관은 별무반을 조직하여 기병중임인 여진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와 관련 없는 인물인 이순신과 김유신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순신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친 장수이고 김유신은 신라의 장수로 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려가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고려가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경우에는 거란족과 여진족, 그리고 몽골의 침략이 있는데 이럴 때 고려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아봅시다. 고려가 거란을 멀리하고 송과 가까이 지내자 993년에 거란의 소손영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습니다. 거란 군대가 청천강까지 공격해오자 고려의 관리들 중 대부분은 평양 부근까지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속사정은 송과의 전쟁을 위해 무리하게 고려와 전쟁을 계속 벌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영과談판을 벌였습니다. 서희 덕분에 고려는 싸우지 않고 거란을 물리쳤으며 여진의 소에 들어가 있던 압록강 일대 강동육주를 고려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지 않자 1010년 거란은 다시 쳐들어왔으나 고려의 장군 양규가 이끌던 고려군이 7차례에 걸친 전투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1018년에 거란의 장수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고려군은 곳곳에서 그들을 잘 막아 싸웠습니다. 강감찬이 이끈 고려군은 압록강 근처 홍화진에서 소가죽으로 강둑을 막았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뚝을 터뜨리는 작전으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큰 피해를 당한 거란군은 개경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는데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맞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를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거란군 10만 명 중 살아서 돌아간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하며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려는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고려는 송이나 거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였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을 잘 이용한 작전과 모든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아 거란의 침입을 3차례나 막아내고 보다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었답니다. 3차례의 거란 침략을 물리친 고려가 한시름 놓기도 전에 이번엔 여진이 힘을 키워 고려 영토를 자주 침범하였습니다. 여진은 일찍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하여 말과 화살 등을 바쳤으며 고려는 식량, 농기구 등을 주어 그들을 해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국경을 넘어 자주 침범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윤관 장군이 북쪽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윤관은 기병 중심의 여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잘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별무반을 조직했습니다. 별무반은 상인
승려 등 많은 백성이 참여하여 여진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여진을 물리친 윤관은 그 지역에 구성을 쌓아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했답니다. 13세기 몽골은 징기스칸에 의해 유럽, 중국,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려는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지배층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몽골군은 고려를 침략해왔습니다. 고려의 군대와 백성이 충주성에서 거세게 저항하자 타협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몽골과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 기병 중심인 몽골군이 공격하기 힘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고려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자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 처인성에서 몽골의 지휘관 살리타가 사망하자 후퇴하게 됩니다. 3차 침입 때에도 죽주성에서 패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계속되는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저항을 계속했지만 결국 약 40여 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몽골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몽골에게 항복한 고려 조정은 1270년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삼별초는 몽골에 맞서 끝까지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삼별초란 몽골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려의 특수군을 말합니다.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 등을 옮겨 다니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삼별초의 항전은 외적에 쉽게 굴하지 않는 민족 자주정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에게 항복한 이후 고려는 80년간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고려의 원의 간청이 설치되고 고려의 왕세자를 불모로 삼아 원나라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려왕의 호칭에 충자를 넣도록 하여 원의 충성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왕실에서 몽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몽골의 풍습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항복했지만 이후에도 자주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공민왕 때에 원을 따르는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제도, 왕실용어, 복장을 고려의 것으로 되돌리고 몽골식 풍습을 버리고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침내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고려의 서희 장군이 소선영의 대군을 외교 담판으로 물리치고 획득한 지역이다. 강동 6주겠죠. 강간찬 장군은 거란이 10만 대군을 이끌어 쳐들어왔을 때 깡뚝을 막아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귀주대첩. 윤기현이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 조직한 군대는 별볼만이겠죠. 이 지역은 섬이라 육전에 강한 몽골군을 막기 위해 수도인 개경과 가까웠다. 강화도, 전도. 몽골 침략 때 몽골과 맞서 싸운 고려의 특수부대다. 바로 삼사일초겠죠. 공민왕은 원을 따르는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제도를 바꿨다. 바로 자주응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고려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거란족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침입을 했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고 2차 침입 때는 양규 장군이 거란을 물리쳤으며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쪽으로 물리쳤다. 여진족 또한 고려를 맨 처음에는 부모의 나라로 섬기다가 자꾸 도둑질을 해가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국경을 넘어오는 여진족들을 정벌하였다. 몽골군은 몽골의 사신이 북경 부근에서 주자 1을 구실로 1차, 2차, 3차 침입을 했는데 우리가 삼벌초를 만들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열심히 맞서 싸웠다. 이상입니다.